네,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개천절 휴일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사실 좀 일찍 오려고 왔는데 네. 마라톤을 하더라고. 어디서? 여의도에서. 아, 그래가지고 막혔구나. 막혀가지고. 아, 저 10시간 됐는데 안 와가지고 픽업해가지고 못 갔어요. 박은정 의원님 가셔야 되는데 계속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나만. 아, 진짜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아, 운동해- 마라톤 좀 하세요. 지금. 아니 근데 지난번에 저한테 그랬잖아요. 괜히 운동한다고 하지 마라. 그냥 일이나 해라. 괜히 운동한다고 했다가 다리 다치고. 그러니까 근데 운동은 좀 해야 될 것 운동해야 같습니다. 돼. 예, 여러분 운동을 합시다. 아 근데 요새 날씨가 선선해서 좋아요. 예, 산에 가기 참 좋아요. 예, 저는 산을 다니는데 예, 진짜 좋습니다. 숲속에 가서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자꾸 김건희 여사가 떠올라. 아, 큰일이다 진짜. 큰일이다 나도 진짜. 그래. 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만 자꾸 떠올라. 빨리 가서 기사 써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어요. 각각 따로따로 국밥입니까? 예, 한동훈 대표는 당회 원외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원내 지도부 만찬.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네. 그 이제 선을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갈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그런데 둘이 단단히 삐졌어요. 보통 삐진 게 저는 아니라. 정치를 이렇게 보면서 네. 뭐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정치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필요할 땐 악수를 하고요. 하거든요. 하죠. 메시지를 내다가도 껴안기도 하고 뭐 유명한 우리 DJ YS도 마찬가지고요. 예. 두 사람은 라이벌입니다. 예. 사실은 사실은 좋아할 일이 없죠. 서로 정치 라이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라는 거는 누가 볼 때는 악수하기도 하고 일부러 강하게 던지기도 하고 좋은 멘트를 던지기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화내는 거 그대로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들 싸움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화가 단단히 나 있어가지고 한쪽이 그러면 한쪽이라 좀 그래야 되는데 네가 그래? 나도 안 먹어. 난 내 동생들하고 먹을 거야.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회복 불가능이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최악이다. 최악이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 첫 번째 유치뽕이다. 두 번째 스스로를 정치 천재 뭐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거예요. 정치 잘한다고 둘 다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은 뭐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참모들이 들은 얘기가 본인이 정치 천재라고 생각한다. 아니 대통령 첫 선거 나와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 어딨어? 야, 내 말대로 왜? 약간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아니 저 그 얘기도 들었어요. 어. 초반에 야 6개월 해보니까 아우 예 껌이다. 그 얘기를 했다고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예. 나라가 망해가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한동훈도 그렇고 정치 우습게 보고 둘 다 네. 검사 출신에 참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두 사람의 이런 소모적인 감정 때문에 국정이 휘둘리고 있다는 게 너무 유감이에요 진짜. 지금 너 도끼자루 썩어나가는 줄 모르고 올해도 지금 세수펑크 29조 6천억 거의 30조 원 됐는데 작년에 56조 원에서 지금 80조 원이 넘어요. 그 전에 가장 세수펑크가 심하게 났던 게 2013년에 박근혜 정부 때 14조 원입니다. 맞아요. 그때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세수펑크가 14조 원이나 나냐고. 맞아요. 이제는 뭐 30조 원 나도 무덤덤해. 야 이게 이게 네. 법인세만 15조 원 펑크 났어요. 네. 감세 때문에 나라는 지금 그 근로소득세만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 예?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산적해 있어요. 외교도 외교면 외교, 민생이면 민생, 경제면 경제. 지금 뭐 다 난린데 사방팔방 다 난린데 이 사람들 진짜 밥도 같이 안 먹으면서 뭐 감정 싸움 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정책들은 다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둘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정부 여당이 맞대고 싸우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이렇게 좀 표현하면 조금 뭐 좀 제가 크게 좀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검사의 속성 같아요. 특수부 검사, 형사부 검사나 일반 검사들은 그렇진 않은데 특수 검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어떤 사건을 이런 얘기 좀 제가 그냥 붙입니다. 본인을 위해서 해서 성과를 내다가 안 되면 치우는 거거든요. 못하면 그 과정에서 자신과 이 사건과 싸움하는 경우고 뭔가 타협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해본 적도 없고 그 속성들이 지금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맨날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됐고 안 되면 뭐 뒤에서 언론포를 해보고 별짓 다 해봐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할 때까지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자기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타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몰라 뭐 검사할 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국정 운영에 지금 우리 얼굴 천재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인들 내부에서도 지금 아주 심각하고요. 국가적으로도 아주 심각하고요. 해야 될 일이 태산이고요. 의정 더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 됐으면 뭔가 자기 거 좀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 자기 스스로 자기 버리고 한동훈 대표도 자기 스스로 버리고 뭐라도 하나 접근하든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 결단을 내리든지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안 되면서 결국은 삐진 상황이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둘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부로서 좀 화나는 일이 있어요. 요새 깻잎 한 장에 100원이라는 거잖아요. 진짜 비쌉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다음에 배추 한 포기에 2만 원. 근데 지금 하나로마트 가보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싸게 사면 8,900원 뭐 이런 하여튼 근데 한 10,000원 돈이야. 배추 한 포기에. 물론 이게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뭘 대책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느닷없이 중국산을 딱 수입해. 아니 중국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중국산 많이 먹고 살았어요. 3년 동안. 나쁘지 않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제품들이 들어오는지 그 검수야 뭐 제대로 농림부에서 하겠지만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한다?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요. 납득이 안 되는 관심이 거야. 없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을 기소시키는 건 목적인 거예요. 네. 제가 계속 습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 은저리에서 일을 해보다 보니까 그래요. 네. 구속시키는 것까지만 목적인 거예요. 기소도 필요 없어요. 재판 결과도 필요 없어요. 무죄 나오든 여기까지만 말든. 무죄 나오든 뭔 상관입니까? 고도도 안 되는데. 구속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만 쳐다보면서 그 구속을 시킨 이유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하명을 받고 그거랑 좀 똑같아요 하는 행동이. 근데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죠. 국민들이 사는 데는 진짜 월급 빼고 다 오르고 물가가 올라가지고 살 수가 없고 특히 민생은 너무 심각한데 지금 자기들끼리 감정 하고 싸움하게 있잖아요. 생겼냐고. 그러니까 뭐 약간 우스갯소리긴 한데 네. 전 진짜 법을 하나 꼭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싶어요. 법? 예. 정치하려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좀 들어봐. 검사들 10년 이상 정치 안 하면 대선 출마 금지. 대선 출마 금지법. 대선 출마 최소 금지. 10년은 정치를 해보고 해라. 그래, 검사물 다 빠지고 좀. 예. 그러니까 그 법 통과되면은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나는 그냥 법조인들은 좀 안 했어. 아니 법조인 나도 법조인인데. 어. 그냥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너무 많고. 아니 근데 아니야. 나는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은 좀 유예기가 왜 우리 기자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윤리강령으로 물론 그런 거 다 안 어기고 뭐 정치부장 하다 말고 갑자기 청와대에 가가지고 황당무계한 선배들 많이 봤지만 그런 거 전 필요할 것 같아요. 공직 후보로 선출할 때 특정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 뭐 5년이든 10년이든 실제로 그런 법안이 있었어요. 최강원이 발의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2년인가? 퇴임 후 2년간 안에 못하도록 예. 정관예우처럼 저는 그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뭐 그건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뭘 이런 직업이 비판이- 안 해도 돼요. 뭘 해? 안 해 하지 마. 하지 마. 화내지 마. 화가 아니, 나잖아. 나도 뭘 해? 그냥 변호사 해. 나도 화나. 너가 화내면 어떡해. 그러니까 근데 법조인이 너무 많기는 해요. 맞아. 거의 너무 많아요. 4명 중에 1명이 3명 중에 아니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인가가 법조인이에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에.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뭐 이제 뭐 노동자 뭐 아니면은 뭐 농민 이런 거 대표성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너무 직업군별로. 많아요. 직업군별로. 예. 그래서 그 옛날에는 예. 민주노동당에서 농민 출신도 있고 노동자 출신도 있고 담병호 위원장도 가고 뭐 누구지 강기갑 의원도 가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까지도 이제 뭐 제가 그분들 뭐 디스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분들이긴 하지만 민주당까지도 이제 다 검찰 출신 다 영입해가지고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어제 서로 법사위 경- 보니까 다 검사들이야. 검사 민주당 셋이나 돼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여간 뭐 우리가 좀 새길로 샜지만 여하튼 지금 전반적으로 그 과잉화돼 있다. 과잉 대표돼 있다. 법조인 출신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의 직업군별로 뭐 제가 그래서 직장인 대표 뽑아가지고 하나 올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상황은 매우 녹록치 않은 것 같고 완전히 이제 지금 검사의 나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나라가 돼버리고 있다. 이제 이런 건데요. 대통령이 24번째 거부권을 또 어제 아침에 행사를 했어요. 최혜병 특검법만 몇 번째예요? 김준일 평론가? 지금 세 번째. 번째. 세 그 번째. 네 번째.
와, 네 근데 번째인가요? 진짜 뭐 2번 더 할 수 있다더니 연말까지 5번째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이럴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법안에 대해서 사실 제가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방송하기 좀 싫어요. 예. 힘들어. 힘든 게 그러니까 저도 화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욕하고 있는데 이게 달라지는 게 없잖아.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그런 거 잘 못하고 희망회로 괜히 심어주고 이거 이번에 될 거다 이렇게 치열업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무 좀 화나는데 그럴 때일수록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 하나의 이번에 저는 이제 이탈표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하나의 희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은 지들끼리 자중질환. 아니 이게 심상치 않은 게 그 뒤에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김대남 녹취록에서 지금 네. 그 한동훈 화났대요. 한동훈 그때 이제 그 이명수하고 요 녹취록 보면은 한동훈을 치면은 여사가 좋아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스를 줬잖아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당정 관계에서 한동훈이 매달리는 상황이 된 거는 대부분의 정책 결정은 용산 대통령이 하니까 본인이 이제 의리잖아. 근데 이거는 당무감사하고 안에 친윤계들 쳐낼 수 있고 이러니까 완전 갑이 된 거야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당무감사 들어간다고 하고 진상조사위 꾸린다고 하고 그런 거거든요. 네. 지금 친윤계는 완전 반발하고 있어요. 근데 맞아요. 여기에서 감정이 상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잘하면은 특검법 통과될 수도 있겠다. 잘하면은. 네. 근데 이번은 아니에요. 이번 아니에요. 근데 너무 친한 게가 지금 지금- 의원들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예. 지금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큰 불씨가 되겠다. 네. 지금 이 신지호 그 조직부총장이 아니 전략부총장인가 전략부총장. 그분이 이제 라디오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네. 자, 이게 타임라인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자, 7월 10일. 7월 10일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7월 10일에 그 저기 김대남 전 비서관이죠. 당시에는 네. 전 행정관이 이명수한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보도를 했잖아요. 네, 12일 날 해요. 12일 날 보도를 하잖아요. 7월 12일 날. 예, 7월 12일 날 이틀 뒤에 보도하잖아요. 네. 그런데 원희룡이 이거를 공격한 거는 7월 11일이에요. 딱 맞죠. 아니 그러니까 보도가 나오기 전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친한계에서 빡치고 이 부분을 파고든다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서울의 소리가 보도를 해가지고 안 게 아니라 네. 이미 이 김대남은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는 알았죠. 거예요. 예. 그래서 총선 TF 백서에서 이거를 이제 일부만 알았거나 어쨌든 대회비였던 건데 이거를 김대남이 알아가지고 이미 7월 10일에 얘기를 하고 12일 날 보도가 나왔는데 7월 11일에 원희룡이 이거를 공격을 했기 해. 때문에 어쨌든 김대남은 당시에 게다가 나경원 캠프에 있었고 맞아요. 공격은 원희룡이 하고 하고. 뭐 이러니까 야 그러면 친윤들이 뭐 친윤이나 똘똘 뭉쳐서 한거 똘똘 아니야. 뭉쳐가지고 이제 한 거 아니냐 이거 네. 다 파봐야 된다라고 예.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예. 7월 15일에 예. 서울 보증보험에 예. 그 김대남. 김대남이 뽑혀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어. 그러니까 7월 10일 날 얘기하고 5일 뒤에 만장일치로 뽑혔는데 여기가 연봉이 뭐 3억 원 가까이 뭐 네. 2억 4천이라는 얘기도 있고 3억 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차량 나오고 운전기사 나오고 한 달에 판공비 470만 원 쓰고 네. 그래서 3급 행정관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친한계가 김종혁도 어제 나와서 그 얘기하고 있고 신조도 그 얘기하고 있고 도저히 이거는 뭐라고 이제 이거를 김건희가 배후에 있다라고 차마 말은 못하지만은 이거는 뭔가 대가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판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친한계가. 이거를 지금 채용 비리를 김건희 여사가 배후에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잡고 서울의 소리가 지금 추가 취재 중이에요. 조만간 나와 이거. 나올 가능성이 이거 조만간 크죠. 나오고. 예.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거를 그분이 오늘 얘기를 하셨네. 그 누구지? 신지호가 빡쳤어 지금. 근데 한동훈 대표도 엄청 빡쳤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것까지 의심을 하냐. 일단 한동훈 대표가 제일 자주 쓰는 말이 수준이 말이야. 수준. 얘기했죠. 수준 되게 강조하는데 한심스럽다고. 한심스럽다 막 이런 건데 지금 그 배후로 어디를 이제 의심하면 친윤이죠. 일단은 1차는 친윤인데 그 조정훈 의원이 백서 팀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백서 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과거에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 위원장 할 때 부위원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트가 어딘지 그리고 김대남이 그 고백을 하잖아. 이명수한테 김건희 여사의 대변자가
이철규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충 지금 그림이 대충 나오지. 그림이 나오는 사실은 거야. 알 것 같은 한데 문제가 신지호 부총장이나 김종혁 최고나 다 원외예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맞아. 그래서 아직까지 입김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종편이나 뭐 라디오나 시사 프로그램을 계속 보면 친한계들만 대부분 나와서 발언들을 맞아요. 합니다. 진짜 친윤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관련해서 친윤들은 사실은 출연 자체를 거의 안 해요. 서정욱 변호사 혼자 나와서 다 이상한 소리 하다가 요거는 뭐 친윤인지 그것도 네.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일단은 어떤 언론 주도권이나 이런 것들은 그 저희 집권 여당 쪽에 네. 친한계가 잡고는 있는데 그걸 갖고 어떤 의원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선에 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기회가 아니라고 보지만 곧 기회가 온다. 그 기회는 세 갈래로 지금 나오고 있죠. 오늘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서울의 소리발 김대남 녹취록 맞아요. 그리고 뉴스토마토발 명태균 명태균. 녹취록 JTBC 발 검찰 기록 검찰 검찰이 준 기록 그냥 얘기할게요. 어. 그 세 개가 지금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어째 보면 연기가 돼가지고 뭐 이건 저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뭐 짜고 이렇게 이걸 내게 너도 내라. 우리는 김대만 여기까지 간다. 명태균 여기까지 간다. 이게 아니고 그냥 나오는데 그게 뭐가 아기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한쪽이 많이 나가면 한쪽이 좀 줄고 네. 그런 느낌이라서 지금은 아니지만 친한계들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 거 아닌가. 뭐 신지호 같은 경우는 넘어왔다고 보이거든요. 넘어왔다는 게 네. 뭐냐면 대통령 쪽하고는 친윤하고는 끊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예.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지금 친윤계에서는 뭐 용산 배우설 말도 안 된다. 기가 차서 진짜 내가 말도 못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용산 배우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제가 어제 친윤계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계속 안 받는 거예요, 며칠째. 하기 싫어해요 요새. 저도 안 받더라고 하모. 전화했더니 전화 좀 그만해라. 무섭다. 내가 뭐 얘기하겠노 이런다. 나 할 말이 없다. 내가 뭐 얘기하면 너가 먹히겠노. 자기 전이 그만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럽죠. 네, 왜냐하면 기자들이 전화하는 게 부담스러워. 이거 자체가 제일 저는 오늘 뭐 계속 얘기해야 되지만 제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게 보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대응 부분이에요. 대통령실 대응. 대응 기능을 상실한 것 같아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하나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마지막 대응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스토마토의 첫 보도 나왔을 때 4-5시간 이후에 공천을 개입했으면 공천이 됐겠지? 그렇지. 이거가 예, 마지막 맞아요. 반응이나 그 이후로 없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더 이상 대응이나 반응 능력을 상실한 게 아닌가.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날리면 바이든 때처럼 그 뭐 얘기한 사람이 자꾸 입 쭉 닫고 있으니까 15시간 이후에 그 김은혜 그 전 수석이 거지 같은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막 들어보세요 했잖아요. 그것처럼 김건희 여사 입만 쳐다보고 있든지. 그래서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건 그냥 사실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말하자면 신지호라든지 김종혁이라든지 뭐 윤희석이라든지 이런 TV 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 같아요.